안녕하십니까,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주치자, 명정자라고 법에서는 부르는데, 술에 많이 취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을 깎아주는 그런 일들이 있죠. 심신미약 감경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심신미약인 사람한테 형을 깎아주는, 특히 이제 술에 취한 사람,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사리 분별력이 없었어요. 라는 것이 항변 사유로 통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요즘에 그 나영이 사건이라고 해서 조두순이 2020년도에 출소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경악을 하죠. 그렇게 비상식적이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너무 빨리 출소를 하고 형량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그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법원이 판단하고 형량을 그렇게 깎아주는가,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음, 우선 뭐 이런 사건들은 여러 군데가 있죠. 과거에도 뭐 이런 사건들은 많았어요. 술에 많이 취해서 어, 어, 뭐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이 많이 취해서 만취한 상태에서 서로 막 싸우다가 칼을 칼을 들어 찔러버려서 죽여버린 경우, 정말 우발적으로 했다. 그런 경우, 나 술 취해서 기억도 안 나고 그때 너무 우발적이어서 정신이 없었어요. 라고 아는 말이 그렇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형을 깎아주는 그런 일들이 있고, 뭐 술 먹고 잘못 어떻게 했는데 뭐, 뭐 피해자 측에서 아무런 말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뭐 요즘에는 뭐 그 술 취한 경우는 아닌데 뭐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뭐 강남역 여자 그 조현병 환자가 여성을 화장실에서 살해하는 일도 있었고, 그때도 이제 정신감정 등이 문제가 돼가지고 형을 깎아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죠. 그리고 인천 여아 살해 사건, 여성 두 명이 인천에서 여아를 살해하는 거기서 사이코패스다 어떻다 이런 내용들이 형을 깎아줘야 된다 만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거는 이제 주치자랑 조금 다르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법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유숙, 지금은 대법관이 됐습니다만은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질문에서도, 국회의원의 질문에서도 주치자의 심신미약 감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을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대법관의 자질 검증 사유로도 기능할 정도로 이게 좀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민유숙 대법관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심신미약 감경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건 알지만 형벌 체계상 심신미약 감경에서 주치자만 따로 차별해서 하기는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왜, 그분도 상식이 없는 분이 아니실 것이고 당연히 여론에서 어마어마한 여론의 질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부터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해결책이 뭔지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심신미약 감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형법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심신미약 감경, 사리 변별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거나 형을 깎아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책임주의라는 것 때문이에요. 형법상의 대원칙인데, 책임주의라는 것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책임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책임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책임 없으면 형벌 없고 범죄 없다라는 그 원칙인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데 스스로 그런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의 경우에는 네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책임을 질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형사 미성년자가 있겠죠. 만 13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면 어때요?
요즘에 만 13세가, 만 13세도 요즘에 애들이 뭐, 발랑 까져서, 알 거 다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 연령을 낮춰야 된다는 논의가 있지만, 그거는 뭐, 지금은 논외로 하고, 만약에 그러면 형사, 만 13세는 좀 아리까리하다 하시면, 만 6세였던가요? 아주 어린아이죠. 유치원생이라고 쳐요. 유치원생이, 어떤 중증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떼면 중증 환자가 죽게 되고 그것이 아주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재미로 인공호흡기를 뗐다고 생각해봐요. 그 행동에 대해서 그 아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 아이는 교육의 대상일까요? 아니면 형벌의 대상일까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마찬가지로 정신병자가 있다고 해요. 정신병자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나요? 정신질환자가 있다고 해요. 그 사람도 사리 분별을 할 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지능은 6세밖에 안 돼요. 6세밖에 안 되는 정신질환자가 또 마찬가지로 못 모르고 인공호흡기를 뗐다고 생각해봐요. 얼마 전에 그런 사건도 있었죠. 아이를 정신질환자가 아이를 고층 건물에서 아래로 떨어뜨려 죽여버렸어요.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 어떡할 거예요? 그런 사람 감옥에 가두는 게 맞나요? 그 사람은 치료의 대상일까요? 형벌의 대상일까요? 자, 이런 점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능력이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사실상 의문이 없을 거예요, 별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감옥에 넣어서 6세 아이를 6세 지능밖에 없는 자기가 감옥에 왜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감옥에 넣어서 무슨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 정신질환자는 치료를 해야 되겠죠, 병원에. 치료 감호소라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또 교육하고 치료하는 또 그런 곳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사실상 거의 여론이 일치하는데 다음에 주치자 어떡할 거예요? 주치자가 술이 완전히 만취해가지고 정말 6세 정도의 사리 분별력밖에 없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어떡하죠? 만약에 의료계에서 이건 법학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의료계에서 아무리 술에 취해도 사리 분별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주면 좋은데 의료계에서 이미 각종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술에 만취하면 사리 분별력이 없다 판단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대요. 그러면 우리 그 재판을 하게 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술에 취한 사람하고 어린 아이랑 정신질환자가 똑같이 6세 정도의 사리 분별력밖에 없는데 술에 취한 사람만 네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술에 취한 사람이 그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능력이 없는 상태였는데 참 그럴 경우 술 취한 사람만 차별해서 너는 무조건 다 책임을 져 라고 하기는 법학자로서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차별할 근거도 제시하기 어려워요.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책임을 부과하고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인데 그 원칙을 수정할 그 어떤 근거를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도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형벌을 형을 감경해줬어요. 조두순도 마찬가지였죠. 조두순 술에 만취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도 있는 분이죠. 분이라는 말이 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조두순 사건 이후에 하도 여론이 뜨거우니까 국회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을 해서 20조에 주치자가 술에 취한 사람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런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항을 만들었어요. 사실상 그 이후에 법원은 주치자의 경우 범죄의 경우에 심신미약 감경을 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 됐어요.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바처럼 되긴 했죠. 근데 국회는 왜 성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도 술 취한 사람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심신미약 감경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왜 하지 못하고 왜 성범죄만 심신미약 감경을 안 해도 되는 규정을 만들었을까요? 임의적. 게다가 판사한테 술 취해서 성범죄 저지른 사람은 절대 심신미약 감경하면 안 된다 라고 강제적 규정을 두지 않고 할 수 있다.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판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정한 이유가 뭘까요? 그럼 판사가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심신미약 강경 그대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규정을 적용 안 해서. 게다가 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조에 대해서는 위헌 시비가 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거죠. 술 취해서 성범죄 저지른 사람도 그 성범죄 저지를 당시에는 사리 분별 이력이 없어서 없는 것 똑같은데 그 사람만 왜 차별을 해서 그렇게 처벌을 하는 것인가? 형을 감경하면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여론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위헌이다.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헌법재판소에 결정은 난 게 없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 선언할 수도 있고 물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여지도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게 그렇게 되는 걸까요? 책임주의라는 것을 수정할 수는 없을까요? 사실상 이런 건 있습니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해서 형법 10조 3항은 술에 그러니까 책임 무능력 상태에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책임 무능력 상태를 스스로 야기해서 범죄를 저지를 목적 등으로 스스로 야기해서 자신을 책임 무능력 상태에 이르게 한 사람은 그 가벌성이 그 심신미약 그 책임 무능력 상태를 야기한 그 행위 아직 책임 무능력 상태에 이르기 전의 상태죠. 그 행위에 있기 때문에 심신미약 강경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어요. 즉 이런 거예요. 조두순이 만약에 저 아이를 성폭행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그 마음을 먹고 술에 취해서 그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심신미약 강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두순이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술에 취해버려가지고 책임 무능력, 심신상실 미약 상태가 이르게 되자 그때서야 범행을 결의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심신미약 강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주의라는 것은 저도 사법시험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사법연수원에서 공부를 할 때 그리고 법학과 법학도로서 공부를 할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대원칙이에요. 사실상 오랜 역사적 검증, 고증을 통해서 그 책임주의라는 것이 형성되어 왔어요. 그래서 그걸 쉽게 포기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예전에는 책임 없는 사람한테 무분별하게 형벌이 부과됐어요. 잘못이 없는 사람한테. 그것이 권력 투쟁의 도구가 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마녀 사냥의 도구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연혁적으로 책임주의라는 것을 함부로 수정하는 것은 위험해요. 그럼 이게 절대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근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론을 감안하면 국민의 법 감정을 감안했을 때 너무 조두순이 2020년에 출소하는 그런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국회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물론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만 20조가 만들어져 가지고 개정이 돼 가지고 심신미약 강경을 하지 않을 근거가 생겼고 법원이 사실상 그렇게 운용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스스로 책임 무능력 상태를 야기한 자의 경우에는 또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제도적으로 거의 그런 불합리한 판결이 나오는 일은 거의 없어질 정도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또 모르죠. 또 그 규정들을 다 피해가면서 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심신미약 강경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책임주의에 대한 또다시 그거를 수정할 수 없는가에 대한 의견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법학자들도 그것을 금과 옥조처럼만 여기지 말고 그리고 의료계도 술에 만취하면 심신상실 또는 미약 상태가 되게 된다 이렇게 단정만 하지 말고 좀 다른 저도 술에 많이 취해봤습니다만은 그래도 생각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뇌에 대한 해석을 좀 더 뇌 기능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해서 그 정신질환자나 유아 6세 정도 유아와는 좀 다르다는 점을 좀 연구를 하고 법적에도 어찌됐거나 범행 전에 술에 취하기 전에 범행을 결의했든
아니면 술에 취한 후에야 범행을 결의하게 됐든 어쨌거나 술은 스스로 먹은 거잖아요. 마신 거잖아요. 유아나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정신질환자가 됐거나 스스로 유아가 되려고 한 건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거랑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법학에서도 좀 더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국민의 또 국회와 국민의 법감정을 또 서로 감안해서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책임주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예외를 인정해서 정말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도도순이 2020년에 출소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청와대 민원도 넣고 있고 한데 이것이 지금 법령을 제정하더라도 소급해서 조두순에게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참 문제예요. 그죠? 2020년에 출소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전자발찌 같은 거 채우겠지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연구와 토론의 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왜 그렇게 판사들이 생각이 없나? 술 취했다고 그렇게 형을 막 깎아주냐? 저게 말이 되냐라고 판사들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왜 그런 일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책임주의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미국 같았으면 몇백 년 형이 선고됐는데 우리나라는 술 취했다고 형 깎아줘.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술에 만취해서 책임 능력이 없을 때 형을 깎아준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 미국에도 다 있고 우리나라 법 자체가 일본법을 개수해서 만든 것이고 일본법을 따라 만든 것이고 일본법이 독일법을 따라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책임 무능력자에 대한 감경은 우리나라만의 특유한 논리가 아니고 유럽의 대륙법 체계의 핵심인 독일의 논리이기도 해요.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미국은 워낙 형이 세니까 깎아줘도 센 거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좀 더 형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긴 하죠.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가 돼서 책임주의를 훼손할 수 없고 그래서 심심미의 감경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결론 난다 하더라도 기본 형 자체가 세면 거기서 깎아도 어차피 셀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또 미국 제도 등을 한번 또 고려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하실 수 있도록 저는 기본 정보만 제공해 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이메일 등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변호사였습니다.